혜성아 범석이 저 인공호흡 좀 해줘라. 죽었다. 눈이 풀렸는데. 자 봅시다. 자 44번은 얘들아 로그의 정의 까먹으면 안 된다잉. 저렇게 씩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거 a 곱하기 b의 n제곱 더하기 c 꼴인데 a 더하기 c가 0이네 라는 생각까지 드셔야 돼요. 그럼 뭐라고 했어? 1항부터 등비수열의 합이었죠. 여기에 적혀있는 SN은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저게 성립될 때 개념 기억하셔야 돼. 했지? 그래서 얘가 무조건 공비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겁먹지 말고 A에는 일단 때려 넣어. 공비 n제곱이라고 써. 괜찮아. n-마일 안 쓰셔도 돼요. 됐어? 그런 다음에 1 집어넣으면 S1은 마이너스 1 나오실 겁니다. 여기도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서 마이너스 2 적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AN의 식이 정해집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지금 얘들아 A 1분의 1부터 A 8분의 1까지 구하라고 한 것 같거든. 그러면 A n분의 1이라는 식을 생각해 보면 그냥 뒤집은 거밖에 없어. 마이너스 2 뒤집히고 2 뒤집히고. 그럼 얘도 또 다른 등비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얼마? 공비가 2다. 그래서 2-1분의 첫째 항 얼마죠? 1 집어넣은 게 첫째 항 마이너스 1 그리고 2의 항 개수 제곱 8개의 합 빼기 1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256 빼기 1, 255 앞에 마이너스 255라는 답이 나오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어떤 거야? 첫 번째, 요 성질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AN이라는 놈이 만약에 등비수열이야.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그러면 요 놈의 역수인 놈은 첫째 항도 뒤집히고 공비도 뒤집히는 새로운 등비수열이다 라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 했니? 했지? 설명했었죠? 했을 텐데. 개념 체크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4, 5번은 문제가 많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얘도 똑같아. AN이 공비가 R이면 얘들아 AN 4제곱은 공비가 R 4제곱인 거야. 일반항이 4제곱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R의 N제곱이었던 게 R 4제곱의 N제곱, R 4N제곱 됐겠지. 그럼 얘는 R 4제곱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일반항에서. 그럼 공비가 R 4제곱인 거라고. 이해 갔어? 그냥 뭐다? 얘도 새로운 수열의 합인 거라고. 공비가 R 4제곱이야. 됐어?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 항 5개짜리니까 R 4제곱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A1 4제곱에 R 4제곱의 항 5개 5제곱 빼기 1이라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현재 요 상황이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럼 쟤를 결국에는 A1은 루트 2 줬으니까 요게 4라는 건 알겠거든? 그럼 결국엔 R 4제곱만 구하면 되는 문제네. R도 몰라도 되네. R 4제곱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 라는 생각. 자, 그러면 솔범 얘 어떻게 처리? 못했어? 오케이. 자, 3 곱하기 R-1분의 R이 1이 아니니까 바로 공식 때릴 수 있고요. 첫째 항 A에 R에 1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써질 겁니다. 우변 7 곱하기 R-1분의 첫째 항 A에 R 8제곱 마이너스 1 써질 겁니다. 자, 문제에서 0이 아닌 것들 마음대로 나눠도 되니까 A 나눌 수 있고요.
알마일도 나눌 수 있겠죠. 곱해줄 수 있겠죠, 정확하게. 여기까지 괜찮냐? 그럼 주어진 식은 3 곱하기 아래 12제곱 마이너스 1는 7 곱하기 아래 8제곱 빼기 1. 야, 방금 전에 쌤이 율로 내려오기 전에 했던 말이 힌트인데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다. 맞지? 니네 주어진 식이 3 곱하기 아래 4제곱 마이너스 1 아래 8제곱 더하기 아래 4제곱 더하기 1로 보이면 좋겠어.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 우변도 7에 아래 4제곱 마이너스 1 아래 4제곱 플러스 1로 보이면 좋겠어. 합차 공식.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러면 내 맘대로 나눠도 돼요. 왜? 절대 0이 될 수 없잖아.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는 성분이라고, 이 문제에서. R이 1일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일 수 없으니까. 됐어? 그럼 약분하면 그 다음엔 좀 식이 간단해지네. 3의 R 8제곱은 당연히 내가 구할 4제곱의 제곱으로 읽히셔야 되고요. 7R 4제곱 넘어가서 마이너스 4배의 R의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 제로. R의 4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쳐다보신다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R의 4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2거나 또는 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배우고 있어요, 수열. 그래서 R의 4제곱은 2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2를 마무리 답에다 대입하시면 1분의니까 안 쓸게 4 곱하기 2의 5제곱 빼기 1. 답은 124. 2번이 되겠죠. 어렵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개념이 아직 완벽하게 숙지가 안 돼서예요. 난 개념밖에 쓴 게 없어요. 저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짜증나죠? 화이팅 합시다. 어떻게 적용했는지 잘 보셔야 돼. 내가 했던 개념들. 자, 46번은 그래도 좀 쉬우니까 한번 해봅시다. 46번에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너 국어 잘하냐가 질문이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시행으로 색칠할 거는 어디예요, 얘들아? 전체 4등분해서 요만큼. 그럼 초록색으로 색칠한 거 넓이를 표현해 보자면 전체 넓이의 4분의 1만큼이겠죠. 초록색 넓이는. 자, 그 다음은 남은 거 가지고 하는 거야. 그게 포인트지, 얘들아. 요 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넓이가 얼마야? 남은 부분은 16 곱하기 4분의 3이다. 내 말 이해가? 거기에서 4분의 1만큼만 색칠하겠다는 거예요. 남은 거에 4분의 1만큼 색칠하겠다고. 맞아? 그럼 얼마만큼 남았지, 얘들아? 16 곱하기 4분의 3 중에서 4분의 1을 색칠했으니까 또 남은 부분은 4분의 3이겠지. 이해가요? 남은 거 하는 거 잘 보셔야 돼. 그 다음 그거에 4분의 1만큼 색칠하겠죠. 핑크색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은 거에 4분의 1만큼. 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 색칠해가는 거에 공비가 얼마냐, 윤영아? 공비가 얼마냐? 그치, 4분의 3씩 곱해지잖아. 다음 시행에서 색칠되는 놈들은. 그래서 너희가 공비가 4분의 3임을 알아야 돼요. 됐어? 이렇게 보거나 또는 넓이, 야, 닮음이다. 절반으로 줄어서 닮은 비. 그러면 넓이 비는 4분의 1배야. 근데 개수가 3배예요. 그래서 공비가 3이라고 4분의 3이라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편한 걸 사용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4분의 1이 공비가 아니라는 것만 명확하게 아시면 되겠고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항 4의 1 공비의 항개수 10제곱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번분수 마음에 안 드니까 위아래 4를 곱해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답은 16 곱하기 1-4분의 3의 10제곱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쟤를 계산시키진 않아요. 됐죠? 오케이. 네. 자, 47번 갑시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국어를 잘해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현재 요걸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얘로 해석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고. 알겠죠? 저 둘의 차이점 느껴지니? 제어가 차이가 뭐야? 저 두 개 말해. 만약에 지난주에 5분의 4만큼이면 뭐겠어? 뭐라고? 지난주에 5분의 4만큼 자람. 지난주 자람 만큼의 5분의 4만큼 자람. 둘 다 늘어나. 여기서부터 시작일까? 지난주에 5분의 4만큼 자란다는 거는 지난주의 길이의 5분의 4만큼 또 증가한다는 얘기야. 근데 지난주 자란 만큼의 5분의 4만큼이면 지난주 동안 자란 길이에 대한 5분의 4만큼이겠지. 누가 더 길겠어? 그러면 둘 중에 왼쪽이 더 길죠. 총 길이의 5분의 4만큼이라는 뜻인 거고, 지난주에 자란 만큼만 늘어난다니, 그거의 5분의 4만큼만 늘어난다는 얘기고. 이해 안 가면 국어쌤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현재 싹이 트고 1주 후에 10cm가 됐어요. 0주 후라고 적어보자. 그럼 얘들아, 2주 후에는 얼마만큼 자라야 돼? 다시, 싹이 트기 전에 0이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늘어났어? 플러스 10 된 거죠. 문제에서 말한 지난주에 자란 만큼이 바로 요 놈인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기존 길이에다가 얼마? 요 놈의 5분의 4만큼이 또 증가하는 거야. 됐어? 그럼 얼마가 됐어? 이렇게 식을 써야 돼. 내 말 이해 가냐? 그럼 그 다음은 어때요? 3주 후에는 요 놈한테 5분의 4를 곱하는 게 아니고, 그건 왼쪽 말이고, 요 놈한테 5분의 4를 곱해야 된다고. 늘어난 만큼. 그래서 플러스 10에 5분의 4의 제곱만큼이 또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3주 후에는 길이가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어 있을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처럼 표현이 된다고. 그렇다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답은 1-5분의 4에 첫째 항이 얼마? 10인 거고,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공비가 5분의 4니까, 야, 3주 후에 항 3개였으면 8주 후에는 항 8개겠죠? 그래서 8제곱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됐냐? 자, 그러면 분모에 있는 5분의 1은 번분수 처리해서 50이 될 거고요. 1-0.17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야, 그러면 50 곱하기 9.83. 야, 이거 반올림하라고 나왔니 혹시? 아니네. 0.83. 고마워요. 야, 요거 계산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냐? 계산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100 만들고 2 나누세요. 또 한 번에 41.5 되겠죠? 50 곱하고 앉아있지 말라고. 됐어? 그래서 얼마? 41.5cm가 답이겠습니다.
야, 다 죽을라 하네. 큰일 났네. 상태가, 씨. 이렇게 심각한 거야. 네. 4849 풀어보세요. 너희를 믿어보자. 4849.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8번도 걸러낸 오염물질이 전날보다 10%씩 감소했대. 무슨 말이야? 필터의 효능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좀 덜 걸러진다는 얘기인 거라고, 다음날. 오염물질이 10% 줄었다가 아니야. 둘 중에 하나야. 진짜 대충 읽거나 진짜 난독이 있으면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읽어요. 대충 읽어서 오염물질 10% 걸렀다, 그 말이 아니야.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첫날 알파벳 뭘로 할까, 현성아? 뭐가 좋냐? 첫날 걸러낸 거. A. 오케이. 라지 A로 해볼게 한번. 그 스몰 A로 할까? 야, 첫날 걸러낸 게 A래. 걸러낸 양이다. 걸러낸 양. 그럼 둘째 날은 윤여가 뭐라고 써야 돼? 어지 10분의 9A. 범아, 셋째 날은? 10분의 9의 제곱. 그치. 10분의 9가 한 번 더 곱해지겠지. 효능이 10% 떨어졌다라는 건 기존 효능의 90%가 작용했다는 얘기인 거니까. 됐냐? 그래서 며칠까지? 11차까지 총 이런 식으로 걸러질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누가 첫날에 걸러낸 양이 어딨어? 10일 동안 다 걸러낸 양의 어이씨, 이러면 안 된다. 요거 다 더한 거랑 A랑 첫날 K의 관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됐어? 네. 그래서 식만 세우면 됩니다. 합은 요거 다 더하면 1-R분의 첫째 항 A에 1-R의 항 개수 제곱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요게 합이죠? 됐어? 그러면 A에 뭔가 곱해진 요 놈이 바로 K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10분의 9의 10제곱은 얼마야, 얘들아? 0.3으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0.7일 거고요. 10분의 1 있으니까 0.7에 10분의 7에서. 네, 답은 7배가 돼야겠죠. 됐냐? 괜찮아, 얘들아? 한 문제만 버텨 쉬게 해줄게. 다들 뭐 눈을 반쯤 감고 있어. 자, 그 다음 문제는 원리합계 문제죠. 학교에서도 했지. 등비 끝난 반 없니? 끝나지 않았니? 안 끝났어? 등비 끝난 반 없어? 아직 뭐 수업 안 듣니? 유정이 어디에? 학교 수업. 원복이 어디에? 그럼 등비 끝났잖아. 아이씨. 야, 수업은 복습한다 생각하고 개념이라도 들어. 왜 수업을 안 듣는 거야, 도대체? 다 알고 들으면 저 사람이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알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거 판단하면서 복습하면 되지. 그래서 다 기본 이상은 하니까 교사가 된 건데, 선생님들이. 화이팅 합시다. 자, 복리가 뭐냐, 그럼 복리. 복리. 단리. 단리는 거의 안 나오긴 할 건데, 복리가 뭐야? 방학 때 했지? 복리가 뭐야? 얘들아, 복리랑 단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리는 이자야, 이자. 알겠죠?
그럼 복이랑 단은 그 차이가 뭐야? 우리가 평소에 쓰는 게 뭐야? 복수, 단수, 여러 개, 한 개. 이자가 여러 종류, 이자가 한 종류라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단리는 이자가 고정이야. 그럼 매달 이자가 얼마씩 붙어? 매달 이자가 얼마씩 일정 금액이 붙어, 그치? 그럼 매달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어때? 조금씩 일정하게 증가하겠지. 플러스 얼마, 맞아? 다 합치면. 그래서 얘는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 일정한 금액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니까, 이자가. 됐어? 근데 복리는 이자가 여러 번 붙는다고, 그치? 뭐 떠올리라고? 사채업자 떠올려, 사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 뭐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 그게 복리야. 됐냐? 그래서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게 단리고, 원금이 처음에 있겠지. 거기에 이자가 붙는데 동시에 그 이자에도 또 이자가 붙어. 어떻게? 일정한 비율로 붙어. 일정한 금액이면 일정한 비율로 이자가 붙어. 이자에도.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로 푸는 거야. 일정한 비율을 곱할 거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10분의 9를 곱했잖아. 그럼 똑같아. 얘도 늘어난 만큼의 일정한 비율을 곱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쉽지 않네요. 자, 10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내가 올해가 1년 차야. 1년 초에 130만 원을 넣었다. 처음에. 됐어? 그럼 언제? 뭐 2년 초가 되면 한 달이 흐른 거겠지. 그럼 이자가 몇 번 붙겠냐? 한 번 붙겠죠. 왜? 연이율이라고 했으면 1년에 한 번 붙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5%의 이자가 붙었으니 130만 곱하기 얼마? 1.05가 되는 거야. 원금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 원금은 유지하고 100%는 유지가 되고 5%가 추가된 거니까 105%가 곱해진 거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3년 초에는 얼마가 되어 있냐, 제어가? 이자가. 그치, 맞아. 제곱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 가요? 그럼 내가 마지막에 돈 넣는 게 언제야, 얘들아? 10년 초에도 한번 넣겠지. 그리고 10년째 말에 돌려받는 거야. 오케이? 근데 10년째 말은 11년 초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차이야, 하루 차이. 알겠죠? 이때 받고 끝나는 거야. 그럼 다시 2년차 초가 됐을 때 이자가 한 번 붙었고 3년차 초 때 이자가 총 2번 붙었으니 10년째 초에는 이자가 몇 번 붙겠냐? 그렇죠? 1 차이 나죠? 규칙을 보면 돼요. 그래서 9번 이자가 붙었겠지. 됐어? 야, 그러면 11년 초 내가 최종적으로 돈 받을 때 얘 이자가 몇 번 붙는 거야? 10번 붙겠죠. 안 쓸게? 한이 없다. 괜찮아? 그래서 내가 1년 초에 넣은 130만 원이라는 놈은 10년 후에 가치가 요만큼이 되는 거야. 근데 2년차 초에도 넣어야지. 됐어? 매년 돈 넣는다고 했니 안 했니? 10년 동안 잠깐만.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더는 안 가는 것 같죠? 이게 끝인가요? 원금 130만 원을 연이율 5%의 복리로 10년 동안 예금했을 때 매년 넣는다는 말이 없네요. 그러면 이게 끝이네요, 그냥. 그래서 얼마야? 130만 원이 결국에는 10년 말의 가치가 이렇게까지 커졌다인 거야. 단지 알겠죠? 그 금액이 누구? 그럼 얘도 똑같이 될 거 아니냐? A1 곱하기 1.1의 10제곱과 같은 가치였으면 좋겠대. 그치, 범서가? 이씨.
됐어요? 됐죠? 매년 는다는 말이 없으니까 처음에 는 게 끝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얼마죠, 요건? 1.05의 10제곱은 1.6이니까, 와, 130만 곱하기 1.6. 이랑 1.1의 10제곱은 2.6이니까 2.6 곱하기 A랑 서로 같대. 이걸 또 곱하고 앉아있지 말고 등식이니까 양변에 10 곱해서 소수점 없애고, 괜찮아? 13을 먼저 나눠봐. 그럼 이게 10만이 되겠지. 그 다음에 2를 나누면 이게 8이 되겠죠. 그래서 80만 원이네요. 이해 갈까요? 네. 답이 80이었습니다. 80. 네, 쉬었다 합시다. 안 되겠다. 네. 자, 이 50번 문제가 49번이랑 다른 점은 매년 얼마씩 넣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됐어? 야, 원리합기라는 건 특정 기간이 지난 후에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항상 이 마지막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A1을 처음에 20년 초에 넣으면 한 1년이 지났을 때는 4%의 이자가 붙어서 104%의 그 돈 가치가 되는 거야. 알겠지? 됐어? 야, 그러면 결국에는 매년 요 숫자가 곱해질 건데 몇 년 흐른 거냐, 제어가? 19년이 흘렀으니까 A라는 금액에 1.04에 19제곱이 붙은 게 39년 초일 거야. 여기까지 됐냐? 됐니? 좀 더 편하게 보는 방법은 뭐냐면 관련 지어서 보세요. 그럼 안 헷갈려. 19인지 18인지. 엄마지 이해 갔어요? 22년도에는 2번 곱해줬겠지. 그렇다면 30년에는 10번 곱해줬을 거고 39년엔 19번 곱해져 있겠죠. 그리고 나서도 1년이 더 흘렀다고. 그래서 A 곱하기 1.04의 20제곱입니다. 첫 줄만 완성하면 그 다음 줄부터는 쉬워요. 왜? 얘는 한 칸 앞으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겠어? 이자가 한 번 덜 붙었겠지. 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얼마? 마지막에 넣은 39년 초에 넣은 이 돈은 이자가 한 번 붙어 있겠죠. 이 모든 걸 다 더한 것을 우리는 원리합계라고 한다고. 그게 지금 2,340만 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괜찮습니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요놈들은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요놈을 첫째 항으로 보셔야 되고요. 공비를 1.04로 보시면 되겠고, 등비 수열의 합음으로 1.04 빼기 1분의 첫째 항 쓸 때 요놈으로 쓰셔야 된다. A 아니다. A 곱하기 1.04 곱하기 공비 1.04에 얘들아 1제곱부터 20제곱까지니까 항 몇 개? 20개가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4분의 104A 일단 100을 곱한 거 104분의 4분의 맞죠? 100을 곱했어요. 위아래. 그 다음에 요놈 1.04의 20제곱은 2.2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1.2를 곱해서 3 맞죠? 0.3 생기겠죠? 그래서 얼마? 30 얼마냐? 3 곱하면 얼마예요? 312 31.2 곱하기 A가 되겠네요. 힘들어. 됐나? 맞지? 그래서 얘가 2,340만 원과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A는 31.2 분의 2,340만 원 단위가 만 원이니까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약분이랑 하시면 다 몇 번 나오냐 제어가? 계산도 해야 돼요. 23400 312 얼마로 하냐? 4 4 7에 28 4 8에 32
4, 5, 20. 4, 왜 계산이 안 되지? 8, 5, 0. 대략 70 얼마 나오겠죠? 답은 2번이어야겠네요. 됐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를 한번 살짝 건드려 보도록 합시다. 자, 뭐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시그마.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 시그마 있냐, 기호?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6처럼 생긴 거 있잖아. 좀 살짝 누워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어디선가 한 번은 봤을 거라고. 맞아? 그거의 대문자예요, 저거. 대문자. 그래서 알파벳에서 어떤 문자의 역할이냐면 S라는 문자에 대응되는 그리스어입니다. 됐죠? 그럼 맨 앞자인 S를 따다가 쓴 이유가 있겠지. 얘는 뭐라고? 썸, 합의 기호다. 합을 나타내는 거라서 썸의 맨 앞자인 S에 대응되는 문자를 갖다가 쓴 겁니다. 시그마라는 기호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뭐를 써왔지 그동안? SN이라는 식을 써왔어. 근데 얘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문제에서 항상 야 AN이라는 수열의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라고 자세하게 언급을 해야 된다고 했어. 문제에서. 왜? 그렇게 언급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 그냥 SN만 적혀 있으면 얘들아 얘가 어떤 수열의 합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SN은 2n제곱 마이너스 3n 이거 알아 몰라? 범서가 아나 보다. 웃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왜 웃어 씨. 이걸 모르면 더 죽어야지. 그리고 씨. 이걸 왜 몰라 씨. 뭔데? 누구의 합이죠 얘들아? 등차 수열의 합이죠. 첫째 저거 최고차 한계수 얼마지 얘들아? 이거 2니까 얘 얼마? 4다. 2분의 공차하고 공차야. 못 외우겠으면 2배라고 외워 이씨. 제발. 4에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얼마냐 재혁아? 다 뛰어내려. 다 가 집에. 하지마 오늘 수업. 참여도가 이씨. 서영아 얼마야? 상수항. 마이너스. 그래. 왜 안 돼? 얘기 안 해 이씨. 마이너스 5가 돼야 되지. 그치? 야 그럼 니네 이거 어렵잖아. 지금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생각해야 나오잖아 결국엔. 맞아? 그게 SN의 단점이야. SN 식만 봐서는 딱 보자마자 얘는 어떤 AN의 합인지 모른다고. 단점이라고 그게. 구해야 되는 단점. 그럼 시그마의 기호는 그 일반항을 써버리는 거예요. 아예 식을. 이 식을 지금 시그마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요. 시그마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생긴 놈에. 이게 시그마 기호를 나타낸 표현이야. 좀 이따 또 쓰겠지만. 그러면 얘가 K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일반 항식이 한눈에 보인다고. 요 놈은 이렇게 생겼대. 다시 얘는 얘래. 그럼 이게 누구의 합이라고? 요 놈의 합이라고. 심지어 뭐도 알아?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인 것도 알 수 있다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시그마는. 됐어? 그래서 주어진 놈을 다음과 같이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니까 이걸 변수로 만드는 거야 얘들아. 매번 늘려쓰기 귀찮아서. 그래서 1부터 n까지 변한다라는 뜻을 다음과 같이 쓰기로 했어. K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대입할 거야 라는 뜻이야. 됐니?
그리고 이 시그마 기호가 하는 역할은 뭐야? 동사, 더한다 라는 뜻이야. 됐어?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주어는 나겠지. 나는 더한다. K는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그럼 뭐가 빠졌냐? 목적어가 빠졌지. 목적어. 뭐를. 맞아? 그래서 AK를. 됐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K에다가 1 넣고 K에다가 2, 그 다음 자연수 2 넣고 점점점 K에 N까지 넣어서 다 더하자라는 뜻이라고. 됐냐? 시그마? 초심자라고 생각하고 한 거야. 니네 약간 기분 나빠야 돼. 자존심 상해야지 초심자라고 생각하고 하면. 아니야? 딱 맞아? 자, 그러면 계산하는 원리는 알겠죠, 얘들아? 그럼 바로 해보자.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1. 이건 무슨 수열의 합이야? 너희 눈에 뭐가 보여야 돼? 1차식. 맞지? 근데 이건 일반항 자리라고. 일반항이 들어갈 자리야, 일반항. 이 수열의 일반항 자리거든. 그럼 얘네 1차식이니까 뭐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돼, 바로. 됐어? 그래서 그 등차의 합공식 쓰셔도 돼요. 또 넣어봐도 돼. 1 넣으면 얼마지? 1. 2 넣으면 얼마야? 3. 뭐야? 무슨 수들? 무슨 수들? 홀수들. 뭐부터 시작하는? 그럼 얼마라고 했어 내가? 개수 제곱이야. 이거 얘기 안 했니? 얘기했죠? 안 했어? 했어. 너 개념, 나 영상 돌려본다. 윤영아 했어, 안 했어? 안 한 거 같아? 아, 그래? 자, 1부터 시작하는 연속된 홀수의 합은 항상 개수 제곱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뭐든 다 돼요. 1은 뭐야? 1부터 시작하는 홀수라며. 1은 뭐야? 1의 제곱이잖아. 1 더하기 3은 뭔데? 2 제곱이잖아.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3 제곱이에요. 항상 그래요.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합은. 됐죠?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K는 1부터 10까지 2의 K제곱 마이너스 1. 얘들아, 이건 어때요? 누구의 합이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에이씨. 얼마로 할까? 3 곱하기 2의 K-1제곱. 자, 요번에는 얘를 보자마자 뭐라고? A 곱하기 B의 몇 제곱 꼴인 거야? 쌤, 근데 N이 아니라 K인데요.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거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알겠죠? 변수입니다. 변수. 대입할 수 있는 변수. 됐지? 내가 여기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쭉 이런 꼴이면 어떤 수열이라고? 재혁아? 등비 수열이야. 맞아. 그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거 나열해봤자 못 더해. 공식 쓸 수밖에 없다고. 알겠지? 그럼 이게 등비라는 걸 눈치채셔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공식 써야 돼요. 공비 얼마니? 공비 얼마야? 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얼마니? 첫째 항은 뭐 하는 거야? 요놈 대입하면 제일 작은 거 알겠어? 대입하면 얼마? 3에 공비에 얘들아 항 몇 개 더해? 10개 더해 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시그마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등비인 걸 못 찾으면 답 못 구해. 일일이 더하면 구할 수는 있어요. 3,000 얼마까지 더하시면 되겠죠. 그건 뭐 알아서들 하시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배웠던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너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 이 자리가 일반항 자리라는 거. 일반항이 내가 아는 거라면 그 공식을 갖다 써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리고 시그마의 또 두 번째로 장점이 뭐가 있어? 조금 내 마음대로 변형해서 쓸 수 있어. 똑같은 식도. 어떻게 냐면
얘들아 A1부터 A 뭐 8까지의 합을 쓰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SN을 이용한 표현은 S8밖에 없었잖아. 그치? 근데 시그마를 이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 K는 1부터 8까지 AK. 그럼 당연한 거지. 그 다음 또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AN. 문자 바꿔 써도 돼. 대입해서 똑같은 거 나올 거 아니냐. 어차피 나는 이건 변수는 대입해서 다 숫자화 될 거라고. 또 시그마 K는 2부터 9까지 뭐 A, K 빼기 1. 2 넣어봐 A1이야. 3 넣으면 A2고 9 넣으면 A8 맞잖아. 똑같은 식이라고. 됐어? 또 시그마 N은 1부터 4까지 A 2n-1 더하기 A 2n. 대입해봐요. 저랑 똑같은 식 나옵니다. A1 플러스 A2, A3 플러스 A4 이렇게 간다고 1, 2, 3, 4 집어넣으면. 이런 변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시그마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왜 배우는지를 지금 니넨 듣고 있는 거야. 이런 짓이 가능하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내가 앞으로 설명할 걸 이해할 거 아니냐. 맞아? 잘 따라오고 있어? 이런 짓들을 대충 넘기시면 시그마 문제 어려워진다.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겠죠? 됐냐? 그래서 시그마는 이런 짓들을 할 거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성질 정도는 해야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성질만 좀 얘기를 할게요. 이미 한번 했던 것들이라서 증명은 안 할 거야. 야,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뭐 즉 A1부터 AN까지의 합이 뭐 라지 A라면 계산 결과가 라지 A란 뜻이 알겠죠?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B1부터 BN까지의 합이 뭐 라지 B라면 우린 지금부터 쓰는 성질들이 만족하게 됩니다. 첫 번째 1번 K는 1부터 N까지 CAK. 여기서 저 C라는 것은 상수입니다. 숫자. 흔히 말하는 상수배, 실수배라는 표현 들어봤죠? 2가 곱해졌거나 3이 곱해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내가 여기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CA1 플러스 CA2 플러스 점점점 되겠지? 그럼 뭐가 묶이냐, 범아? 뭐가 묶여? 자신있게 말하면 되지. 왜 쫄아 있어? 그래서 C를 묶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쓰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C를 묶어내고 괄호 안에 A1부터 AN까지 합이 될 거 아니냐, 그치?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 그럼 우리가 기억할 거 일반항의 실수배, 상수배가 곱해져 있으면 뭐 한다? 시그마 앞으로 빼시면 됩니다. 여기서 상수배라는 것은 K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었다고 칩시다. 됐어? 아무 말도 없어. 이렇게 적혀 있어. 야, 그러면 내가 K에다가 1부터 10까지 넣을 거지. 얘 바뀌어 안 바뀌어? K에 1 넣는다고 해서 P가 갑자기 Q가 되진 않을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다 상수인 거야. K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알겠죠? 눈깔이 다 동태 눈깔이야. 애들이. 두 번째 뭐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뿔마 BK. 제가 어떻게 되지? 더하기 빼기는 시그마 쪼갤 수 있다 입니다. 됐죠? 그 다음 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나누기 얘는 세트니까 0이 아닐 때 분모가 힘들어. 윤영아 돼 안 돼? 왜? 왜 안 돼? 얘는 만약에 곱하기를 한다면 얘들아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 이렇게 돼요. 근데 얘를 써보시면 얘는 A1부터 AN까지의 합과 B1부터 BN까지의 합이 됩니다. 이걸 전개했을 때 A1,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1은 1끼리 2는 2끼리만 곱해져야 되는데 얘는 다 곱해져요. 분배 법칙. 맞아. 당연히 왼쪽이랑 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안 됩니다. 빨리 복귀하세요. 그리고 1쪽에 왼쪽 세 문제 푸세요. 시작. 네, 볼게요. 야, 정 모르겠으면 대입이라도 해봐야 된다. 대입도 안 해보고 그냥 못 풀어요 하고 있으면은 진짜 대충 사는 거다 인생. 뭐라도 해봐라. 어떻게 돼야 대입하면? 얘 A2부터 A20까지다. 그치? 뒤에 거는 A1부터 A19까지 아니냐? 야, 이것도 못 빼면 여기 있을 가치가 없지 않냐? 그치? 그렇잖아. 돈 내고 학원 왜 다니냐?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안 보이면 얘에서 얘 빼라는데 겹치는 것만 지워지겠지. 그럼 뭐 남아? A20에서 A1이겠죠. 써야 보인다고 쓰면 보인다고 쓰시라고. 알겠죠? 그래서 얼마죠 그러면? 몇 칸 차이냐? 19칸. 등차 수열. 공차 3.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니? 됐죠? 답은 57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내가 주어진 무기는 요거고 구해야 되는 거 걔는 1부터 12까지 전개 좀 할게요. AK, BK 플러스 뭐 4배의 AK 2배의 BK 플러스 8. 자, 너희한테 요거 구하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위에 있는 무기를 최대한 쓰려면 비슷한 모양으로 쪼개야지. 더하긴 쪼갤 수 있다며. 맞아. 그래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가져야 돼? 위아래 안 쓸게 똑같으니까 어차피 다 AK, BK 플러스 2배 시그마 2AK 더하기 B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8. 얘만 지금 튑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모양이 어때요? 시그마 AK, BK 15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겠고요. 시그마 2AK 더하기 BK가 21인데 그 앞에 2가 곱해졌어. 42가 되겠죠. 그리고 쌤 K가 없는데요. 그럼 안 변하겠죠. 12번 내내. 얘는 뭐야?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야. 그래서 K에 뭔 짓을 해도 얘는 그대로 8이니까. 됐냐? 8만 몇 번 더해? 12번 더하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8 곱하기 12, 즉 96 더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153 나오십니다. 153. 됐어?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3번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4고 이것도 내가 쓰고 있는 게 맞는 거지?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AK는 11에 얘들아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시그마 얼마부터 얼마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시그마 얼마부터 얼마 구하래? 미안해. 그 다음 조건이 시그마 얼마에서 얼마야?
이 두 개 말고 그 다음 조건이 시그마 얼마에서 얼마까지야? n 플러스 1부터 2n까지죠. 그쵸? 이 둘을 잘 조작하면 나온다라는 거 보이겠냐? 얘는 1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이죠? 2n까지의 합이고 얘는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잖아. 맞아? 그럼 어때? 두 개를 빼면 6은 a(n) 더하기 1부터 a(2n)까지만 남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서영이 괜찮아? 이거 지울게. 얘는 a1, an에서 끝이 아니고 a2n까지. 근데 요 놈은 an까지만. 그럼 둘을 빼면 날라가겠지. 요 놈만 남겠지. 됐죠? 지금도 똑같아 얘들아. 니네가 지금 조금이라도 이해 안 가면 써봐야 한다. 써봐야 보인다. 그래야 이해가 간다. 그래야 남고. 내 말이니까 그냥 고개 끄덕이고 있으면 안 돼. 알겠어? 야 그러면 다시 10에서 4를 뺐더니 요 뒤에 거만 남는다며. 맞아? 이게 지금 그 우변에 적혀있는 이렇게 쓸 수 있는 놈 아니겠냐고. n 더하기 1부터 2n까지의 ak의 합. 괜찮을까요? 자 그럼 거기 27이라고 적혀있는 식은 얘들아 쪼갤 수 있겠죠. 27은 2배의 시그마 k는 n 더하기 1부터 2n까지 ak와 시그마 k는 n 더하기 1부터 2n까지 숫자 1로 쪼갤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라고 지금 얘는 방금 구했잖아. 얼마? 6이라고 6. 이거 6. 그래서 6이 12 플러스 윤영아 얘는 얼마냐? N 얼마야? 1이 몇 번 더해져? N번 맞아요. 그쵸? 왜? 2n개에서 n개 뺐으면 n개겠지 얘도. 알겠죠? 그래서 1만 k가 없으니까 아무리 대입해봤자 계속 1이야. 1만 n번 더한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1이 n번 더해졌다 쓰시면 되겠죠. 이해가요? n은 얼마여야 된다? 15여야 된다. 얘들아 개념을 다시 한번 돌려보고 요거 말고 차라리 방학 때 수업했던 걸로 돌려봐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던 거 있잖아. 개념 노트 쓰신 것도 다시 한번 보시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 알겠죠? 네, 고생했습니다.